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이르면 내일 구체적인 자체조사 계획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적당히 조사에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오전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합참은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는 이번이 두 번째로 경찰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일대 모텔촌에서 숙박업소와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4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적발된 숙박업소만 15곳에 범죄 수익은 150억 원으로 경찰은 최소 10년간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년 전 오늘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탄원고 학생을 포함해 승객 304명이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9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첫 소식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저마다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의 주기를 맞을 때마다 영만이가 있었다면 이때 뭘 했을까 하고 진짜처럼 떠올려봤다. 대학에 들어가서 뭘 하고 지낼까? 군대는 다녀왔으려나? 마스크 제한이 없었던 이번 기억식에는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알려드릴까 하는 마음에 아들이랑 해마다 참석하고 있어요. 특히 기억식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이곳 단원고가 있는 안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단원고 기억교실에도 1,500명이 넘는 추모객이 방문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랑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가족 간에 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기억하고. 서울시 의회 앞 기억 공간에는 시민 기억식이, 인천에서는 추모 문화제가 열려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아침에는 희생자 유가족 등 70명이 참사 현장 해역으로 이동해 선상 추모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기억관에서는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9번째로 맞는 4월 16일은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의사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며 폐기하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이라며 맞서고 있죠. 이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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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비간호사 2만여 명은 간호법 제정안은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고 악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연대 총파업을 불사하는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웁시다. 비간호사와 간호사 간 갈등의 쟁점은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이라고 명시한 간호법 1조.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오는 27일 간호법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총파업까지 예고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민주당이 충분히 수기했다며 간호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당 차원의 조사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적당히 조사해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 방식 등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진상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식 등 구체적인 조사 활동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방안이든 뭐든 그런 디테일들은 지금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인 거죠. 민주당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대책을 생각하고 논의를 한 뒤 구상한 내용을 내일 발표하는 순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조사가 뒷북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현직 대표도 어쩌지 못하면서 전직 대표 비위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셀프 면책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는 꼬리 자르기 하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책 톡톡 오늘은 류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부터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전략이 있다고 합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대표가 하루빨리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 같은 당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도부 차원의 입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진상규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겠죠. 네, 당내 인사들의 녹취가 그대로 공개가 되면서 여론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부패 정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내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내에선 이번 의혹으로 내부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본 것처럼 오늘 세월호 구조기 추모식이 있었는데 여야 지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약간 좀 달랐어요. 네, 맞습니다. 여야가 오늘 잇따라 추모 논평을 내놨는데 주요 발언들 먼저 들어보시죠.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미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들으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관심이었는데 오늘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세 곳의 행사에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내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홍준표 시장과 이제 정광훈 목사를 두고 시끄러운데 정광훈 목사가 내일 기자회견을 해요? 네, 전 목사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민의힘과 결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임 고문직을 해촉한 김기현 대표를 맹비난했는데요.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전 목사 옆에서 설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비판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예. 민주당은 누가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특히 김 여사의 대통령실 전속 사진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는 없고 공적 권력을 동원한 사적 욕심 채우기만 보입니다. 사실 야권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었죠. 이번에 특히 논란이 된 사진이 있었는데. 네, 지난 13일인데요. 김 여사가 한강 투신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유재고 경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후 유경위의 아들을 안아주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공개가 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아이를 억지로 안아서 사진을 찍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경위의 부인이 직접 나서서 논란을 해명했는데요. 아이가 뇌성마비여서 몸이 경직됐는데 김 여사에게 안겨서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며 정치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상 의도치 않은 침범이었을 것으로 보면서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수척의 뒤를 쫓다가 백령도 동북방 NLL 이남 약 2km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출동한 우리 해군 고속정이 경고통신 10여 회를 시도했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이후 경고사격 10발을 실시하자 북한 경비정은 오전 11시 10분쯤 NLL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가 없던 중국 어선과 충돌해 함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우리 장병 3명도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군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한 명은 쇄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당시 시정이 90m 정도로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침범 시간이 짧고 지그재그로 어선을 쫓는 모습이 보여 의도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범 이후 군 당국은 공중과 해상 전력을 투입해 대비했는데 북한이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떠본 뒤 국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 기시다 총리 테러 현장에서 용의자를 처음 제압한 인물은 경호원이 아닌 현장에 있던 이 빨간 옷의 어부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감사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요. 용의자의 가방에선 흉기도 발견됐다는 추가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하얀 낚시조끼에 빨간 옷을 입은 어부가 24살 용의자 기무라 유지목을 팔로 감아 제압합니다. 그 사이 경호원과 경찰들이 뛰어들어 기무라를 바닥에 눕혀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그때 쿵 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みんなキャーキャー言うてるのではっきり聞こえなんだけど、で下がって下がってとか言うたんで、その後ぐらいかな、ボンって言うたの。 참사를 미연에 막아준 어부들에게 기시다 총리는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漁業組合の方々ですとか、あるいは容疑者確保にご協力いただいた方に対し、直接、お礼の電話を入れ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기무라 거주지 주민을 대피시키고 밤샘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자택에서 약 10개 상자를 걷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범행 현장에서는 기무라의 배낭에서 폭발물과 같은 은색통 2개와 칼,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습니다. 기무라에게는 위력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가운데 살인 미수 혐의 추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9개월 사이에 전현직 총리가 유세 도중 테러에 노출되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安倍首相の時もそうですけど、本当にまたこんなことが起きちゃったかと思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던 건설업자에게 보증금을 떼인 20대 세입자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면서 최근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살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당 신청하면 돈이 다 나오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죠. 해당 빌라에 사는 다른 80여 세대도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매 이후에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찾는 일은 피해자의 몫이었습니다. 혼자 찾아보다가 그냥 받아봤자 2천만 원 정도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도 손해고 그걸 안 산다고 해도 저희는 그냥 쫓겨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손해인 거예요. 이들은 모두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나 빌라에서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인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남성이 극단 선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사회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숨진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 건축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네, 수많은 빌라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빌라왕이라는 이름에 빗대서 이번엔 관련자가 건축주기 때문에 건축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 건축왕 A씨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왕에게 피해를 본 집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를 포함해서 모두 161채나 된다고 하고요. 또 떼인 전세금은 125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A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빌라왕, 건축왕 이렇게 이름 붙인 전세 사기 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첫 빌라왕이라고 거론됐었던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만 1,100여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숨지게 되면서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이 대거 나왔었습니다. 예. 여기에 수도권에 2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강서빌라왕 정모 씨라든지 인천에 수십 채를 보유한 청년 빌라왕 송모 씨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 모두 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들 숨진 빌라왕들이 공모를 했고 또 관련자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5명을 입건했는데 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같은 경우에는 170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빌라의 신이라든지 또 빌라왕자, 광주 빌라왕 같은 유사 범죄들이 잇따라 알려졌는데 지난해 말 경찰은 관련 전세 사기 360건을 적발해서 800여 명을 검거했고 이 중 78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워낙 많아서 그럴까요? 지금 구속하고 재판하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번에 이제 숨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유서에다가 정부의 대책을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떼인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집이 당장 경매로 넘어가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이 직접 경매로 집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집이 넘어갈 경우에는 퇴거를 요구받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매각되는 세대가 여러 세대 나왔습니다. 이들 또한 빠른 퇴거 압박에 제대로 된 지원책 없이 쫓겨나가야 합니다. 이 전세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들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의 채권을 국가가 매입해주는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식의 현실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경찰이 숙박업소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보도방 업주들과 숙박업주들이 연계해서 성매매 여성을 알선했고 최소 10년 동안 1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한 숙박업소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장부 등을 확인합니다. 영장 원본이에요.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원본. 지금 왜 영장 나와요?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입니다. 해당 숙박업주들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주는 보도방 업주들과 연계해 자신의 숙박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숙박업소의 숙박비용과 성매매 비용을 함께 내고 방으로 들어가면 보도업주들이 성매매 여성을 방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10년 이상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업소 간의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밀집장소 내에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불법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만 15곳.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 25명과 보도방 관계자 25명, 총 50명을 적발하고 도주한 1명을 제외한 4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보도방업주 1명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 등에 대한 몰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9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진에선 60대 등산객이 15m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고 곳곳에서 경광등이 번쩍거립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일로나들목 부근에서 목포 방면으로 달리던 차량 7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M5 차가 불상의로 단독 사고 후에 후행 차량들이 연달아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119 구조대가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남 강진 월각산을 오르던 60대 남성이 15m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헬기로 구조된 남성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쯤 제주 비양도에선 강풍에 날아간 파라솔이 40대 여성 2명을 덮쳤습니다. 당시 이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명은 이마가 찢어지고 다른 한 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12월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로 이 도로가 통제돼 왔는데요. 3개월의 복구 작업을 마치고 오늘 오후 5시에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이 안전하게 바뀌었는지 배준호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방음터널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터널 지붕에 옮겨붙은 불이 터널을 전부 집어삼켰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앙상한 철골과 불에 탄 차량 잔해만 남았습니다.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화재 이후 철거와 도로 복구로 통행이 제한됐던 산막 IC부터 북의왕 IC 구간의 통행이 오늘 오후 5시부터 재개됐습니다. 840여 미터 구간 중 불에 탄 600m 구간의 방음터널은 철거됐고 남은 구간엔 환기구와 소화전, 대피소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불에 탔던 터널 구간의 방음벽과 철골은 철거됐고 도로는 새로 포장해 정비됐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터널 구간을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고 내년엔 철거한 방음터널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가연성이 높아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PMMA 소재인 전국의 방음터널 58곳에 대한 교체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는 내년 2월까지 전혀 문제가 없고요. 큰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됐던 도로 구간이 개통되며 극심해졌던 정체는 완화되겠지만 재설치 전까지 소음 문제와
다른 터널 구간의 안전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재민들이 받을 보상금이 충분하진 않아 보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최대 3,600만 원으로 그나마 피해 보상 신청은 건물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펜션이었던 건물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 등으로 30억 원을 들여 지은 보금자리이자 펜션 3동이 한순간에 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곧 다가오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자와 공과금에 펜션 예약 환불 비용까지 들어갈 돈이 산더미입니다. 보관하던 금붙이라도 건질 생각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출도 갚아야 되고요. 당장 낼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나와야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앞이 안 보여. 피해 보상 신청은 건물만 해당해 집기류 등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이곳 강릉 경포 일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이렇게 건물 한 채가 탔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3,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만나 온전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강릉 산불 이재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개인과 기업 후원 등 민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주일 사이 국내에서 감염 추정자가 5명이나 나왔습니다. 위기는 아닌 건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인 14일 엠폭스 10번째 확진자는 대구 거주자였습니다. 검사를 받고 싶다고 12일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직접 문의했습니다. 국내 엠폭스 환자는 모두 10명입니다. 5명은 해외 감염이고 나머지 5명은 국내 감염인데 전남과 서울, 경기, 대구까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엠폭스는 2급 감염병으로 국내에선 지난해 6월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피부 접촉과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뿐 아니라 공기 중 전파도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치명률이 0.13%로 매우 낮고 대부분 자연 치유되거나 발열, 전신 발진 등의 증상이 있더라도 치료는 어렵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엠폭스는 코로나19와는 달리 대부분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특성상 대규모 전파 가능성은 낮으며 질병관리청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려 대응 조치를 강화했지만 이는 지역 확산을 막는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는 이제 3주 이내 노출자에서 2차 감염자 있나를 이제 조사해야 되고 항바이러스 투약으로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확진자는 기존 환자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엠폭스 확진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백색 가전이 줄을 잃었던 가전시장에 요즘에는 틈새 가전이 대세라고 합니다. 신발 관리 기계부터 흙과 햇빛 없이 기르는 식물 기계, 이것뿐일까요? 반려견 발을 닦아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가전 시장에 파고든 틈새 전략을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조명이 비치자 투명한 상자 안에 든 신발이 360도로 움직입니다. 소형 냉장고처럼 생긴 문을 열어보니 음식이 아닌 신발이 나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옷뿐만 아니라 신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처럼 좋아하는 신발을 이렇게 장식품처럼 보관할 수도 있고요. 땀이 차고 더러워진 신발을 살균 소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땀나고 하는데 그냥 두면은 또 이게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의류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발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관리 기기도 인기입니다. 공기 중 흩날리는 반려견의 털이나 냄새를 관리하는 공기청정기는 물론 산책 후 더러워진 발을 세척하는 기계도 출시됐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털이 진짜 많이 빠지니까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흙과 햇빛이 없어도 꽃이나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가전도 있습니다. 씨가 담긴 키트에 물과 영양제를 넣어준 다음 LED 조명을 비춰 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틈새 시장이라 일반적으로 그거 사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나오면 그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져서. 지난해 국내 가전시장 성장률은 1년 전보다 10% 하락한 상황. 개인들의 요구와 삶에 맞는 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가전업계의 경쟁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고령 인구 900만 명 시대입니다. 우리는 고령사회 대비를 잘 하고 있나 살펴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호스피스는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6년 전 직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온 김정남 씨입니다. 더 이상 항암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병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입원을 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이제 가는구나. 거기는 가면 죽는 데는데 바로 죽는 데인데 이렇게 안 죽고 하루 이틀 괜찮은 거예요. 그게 편안해. 지금은요 아주 좋아요. 더 살고 싶고요. 호스피스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인식 개선 덕분인지 실제로도 지난 5년간 호스피스 이용률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병상수에 입원도 쉽지 않습니다.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3주인데 입원까지 2주에서 3주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입원형 호스피스의 병상수는 1,500개. 호스피스 이용 가능 환자의 사망자 수가 연간 9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상 환자를 수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마저도 전체 병상의 9%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30% 넘게 책임지고 있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 의료비는 6개월 동안 일반 병동을 이용할 때보다 520만 원가량이 적게 지출될 만큼 더 저렴합니다. 이러한 낮은 수익성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력을 지금처럼 건강보험 수가에만 의존해서는 도저히 팀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같은 경우는 기관당 1억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9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더 중요해진 웰다잉. 천만 노인 시대에 노인들이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내 자신의 결정이 내 삶의 마무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6에서 7%를 웃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에는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도 늘었는데요.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4%에서 5.8%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연 3.64%는 지난 2021년 9월 말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은 기준금리도 내렸지만 돈잔치 비난 여론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가산금리를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다시 증가세입니다.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났는데 전세대출 감소분을 빼면 4조 6천억 원이나 급증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도 늘어났는데 재건축 규제 해제 기대감에 특히 30년 넘은 아파트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4월 14억 원대였지만 올해 9억 원대까지 떨어지자 1분기 단일 단지로는 가장 많은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일부 바닥 인식이 나타났고 안전진단 개선 이후 재건축 추진 단지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올해 1분기 30년 초과된 아파트의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노원구로 285건이나 됐고 강남구와 도봉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숨쉬기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또다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했는데요. 내일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래도 황사가 오래 머물진 않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오락가락 요란한 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내일도 밤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출근길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대전은 5도로 오늘 아침만큼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쌀쌀하게 출발하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광주 23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